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용을 보니까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어요. 또 어떻게 체포가 된 거예요? 일단 지금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가 경찰에게 입수가 돼서 예. 경찰이 잠복하면서 이 범죄 현장을 적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 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가 성매수남으로 이 체포된 성매매 여성에 의해서 특정이 되면서 네. 이 특정된 남성을 봤더니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단 본인 판사 신분 밝히고 이 서울에 원래 지방에서 근무하는 서울에 이제 출장을 왔다가 앱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 여성을 만나가지고 15만 원을 주고 이런 성매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범행을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말이 맞다고 하면 근무지로 서울에 출장을 온 상황에서 대낮에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런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난 그러네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조사를 했더니 판사 A씨가 아동 성착취 영상물 판매자한테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과연 이 판사가 어떻게 이 범행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자신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그렇군요. 것처럼 좀 이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의 징계 절차 착수는커녕 최근까지도 또 형사 재판을 맡았다 이런 보도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서 가장 어떤 신분 보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어떤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한 판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점들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한 달가량 이 재판 업무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적발됐으면 본인이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한다든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 됐으면 법원에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재판을 했다는 거. 아.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수사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어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형량들이 굉장히 약하게 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퇴임해서 그냥 로펌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이러면 이게 과연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 보면 이런 판사들의 이런 행동을 그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아. 이런 문제가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본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또 형량도 약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예. 또 뭐 손이 안으로 굽는 문제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 해당 판사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 판사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네.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해봤을 때는 네. 감봉 몇 달 정도의 처분에 내려질 끝이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서 법관 신분 보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도 상당히 많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이라든가 최대 1년의 감봉이나 정직 처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유사 사례에서 감봉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그런 판사 또 성매매를 했던 판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판사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판사 이력을 살려서 이 사퇴를 퇴임을 하고 이 대형 로펌으로 가게 되면 또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꼼꼼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장마가 끝나고 지금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지금 발효가 돼 있죠. 이런 가운데 온열 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온열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전국에 지금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938명이고요. 그중에서는 3명의 사망자도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온열 질환하면 열사병 대표적이고요. 열로 인해서 탈진하거나 실신하거나 뭐 몸이 붓는다든가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26일부터 사흘
서울에가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광주 전남에서도 비슷하게 24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의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당분간 폭염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 섭취겠죠.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염분이 이제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금 소금 섭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밖에 나가시면 정말 햇볕에 나가시면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꼭 준비하셔야 되고 예. 또 어떤 지병이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오후 2시나 이 12시 이후에 가급적 외부 활동을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힘들더라면 이 그 그늘이나 이런 데 가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 특히 이렇게 걸리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옷을 좀 헐렁하게 입어야 돼요. 아. 너무 딱딱하게 입으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요즘은 나가실 때 선글라스, 양산, 물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 장비로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저질환자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자, 이제 뭐 장마 끝났다는 얘기 있어요. 폭염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심각한 폭염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걱정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렇습니까? 그런 무더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라도 좀 시원하면 좋은데 네. 도심지와 해안지 중심으로 또 열대야 현상도 지속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래저래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곳곳에 지금 소나기가 예보된 곳이 있는데 네. 이 소나기 형태가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제주도와 중부지방 또 전북, 전남, 내륙지방, 경상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데 예. 돌풍,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소나기 대비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죠. 예. 어제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3만여 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나왔습니까? 가장 이 교사들의 핵심 요구사항은요.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치부가 돼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네.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이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제 이어지는데 교사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고발하면서 맞대응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일부가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인정 유형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하면서 아이한테 뭐 조용히 해라라고 약간 큰 소리로 꾸짖거나 훈육을 하는 것도 이 정서적 학대의 포섭이 될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이게 훈육이라고 하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예. 문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하다가 범죄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요. 진짜 아동학대를 제대로 가려내고 처벌하기 위해서도 좋지 않은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예. 이 선생님들이 훈육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이 돼서 가르치는 것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죠.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 사항 중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상해, 폭행, 이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항의하는 어떤 유형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가 말로 찾아서 항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과격하게 모욕을 한다든가 네.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유형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양상이 다소 달라진 게요. 2019년만 하더라도 이런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가 절반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37%가량으로 줄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폭행, 협박이 3에서 4%포인트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것들이 교사들이 점점 더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춤하던 이 코로나19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하루 10,00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만 36,000명을 넘었는데요. 예. 또다시 재유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 7월 셋째 주 확진자가
확진자가 25만 3천 명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전주 대비 약 36%가량 증가한 수치이고요. 예. 문제는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7천 명을 넘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곧 5만 명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이 방역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고 또 계속해서 변이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 문제는요. 지금은 그래도 바이러스 활동이 좀 위축되는 여름인데 예. 앞으로 가을 겨울 되면은 더 지금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때 더 유행세가 심각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되니까 이거 또 백신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전문가들은 이게 오미크론 계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유행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 예. 한 10월쯤 되면 여기에 특화된 또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때 정도 이제 마주치는 게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2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지금 예. 4급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다 이제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할 때 본인 비용으로 지금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야 되고 한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게 너무 확산세가 빠르니까 특히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금의 속도를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